자, 이제 수열 단원이야. 수열 단원에서는 크게 보면 처음에서 수열의 기초적인 용어를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단원인 등비 수열 이렇게 진행을 해. 됐지? 자, 그래서 처음에 수열의 기초적인 용어를 한번 배워볼게. 첫 번째, 수열. 자, 수열이 뭐야, 수열? 수열은 뭐냐면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수가 나열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쭉 수를 직접 한번 나열해 봐봐. 1, 3, 5, 7 이렇게. 자, 이렇게 수를 나열했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1, 3, 5, 7 이 다음의 수가 뭐가 올지. 뭐가 오겠어? 당연히 20 커지니까 9가 오겠지.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올지? 11이 오겠지. 이렇게 뭐 쭉 나열할 때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100번째는 뭐가 오는지 맞지? 그리고 100번째 있는 수까지의 모든 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하나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꽤 많거든.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룰 때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해. 항. 맞지? 항. 근데 나열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름 붙이면 돼. 어떻게 붙이냐면 이 항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는 거를 첫째 항이라고 해. 첫째 항 맞지? 두 번째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둘째 항이라고 해. 둘째 항 맞지? 세 번째 오는 걸 셋째 항이라고 한다고. 셋째 항. 이렇게 쭉 진행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도 좀 길잖아. 그래서 좀 간편하게 좀 썼으면 해. 됐어? 간편하게 어떻게 쓰냐면 아래 첨자를 써서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이렇게 표현해. 그럼 이걸 읽고 아 첫째 항이구나. 맞지? 얘가 첫째 항이 1이구나. 맞지? 둘째 항이 3이구나. 셋째 항이 5구나. 이렇게 나열된 수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쭉 나열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A1, A2, A3 이렇게 나열할 거야. 자, 이렇게 쭉 가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번째 A100 이렇게 쭉 가서 맞지? 이렇게 쭉 가서 A100을 구해본다 치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100을 직접 100개를 한번 나열해 봐야 돼. 왜? 20 컷이잖아. A100을 알고 싶으면 뭐 100개를 쭉 다 나열해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다 나열을 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맞지? 효과적으로 A100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자, 어떻게 하면 A100을 접근할 수 있을까? 얘네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을 생각할 거야. 이 A100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일반적인 표현 뭐 내가 A1이 1이 되고 A2가 3이 되고 A3가 5가 되는 적절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맞지? 즉 뭐 내가 n번째 항에 대한 표현 뭐 AN에 대한 적절한 식을 표현했을 때 이 식 n 자리에 뭐 1을 넣었으면 1이 되고 2를 넣었으면 3이 되고 3을 넣었으면 5가 되는 이러한 식을 찾아내면 우리는 100을 넣었을 때 뭐가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뭐 일반적인 모든 항을 나타내는 표현을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해. 일반항 맞지? 위의 식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이식 컷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등차 수열을 하거든. 그래서 2n-1로 표현이 돼. 그래서 an이 2n-1일 때 n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 n에다가 1을 넣으면 뭐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잖아. 그래서 a1은 1, n에다가 2를 넣으면 a2는 2는 4에서 1을 빼니까 3, n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 2, 3은 6에서 1을 빼니까 a3는 5 이렇게 되지. 쭉 가니까 우리는 이제 뭐 직접 나열하지 않고도 뭐 우리는 n이 100일 때 맞지? a 100을 구할 수 있다고. 얼마 돼? 200에서 1 빼니까 199지. 맞지? 그래서 뭐 n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 n번째 항을 바로 뭐 고할 수 있다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됐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했는데 우린 앞으로 어떠한 접근으로 갈 거냐면 항상 수열을 다룰 때 맞지? 항상 수열을 다룰 때 방금처럼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알아도 자, 수열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규칙이 있어. 규칙. 앞항하고 뒷항 뭐 앞뒤 사이 관계를 표현해주는 나중에 하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점화식이라고 얘기하거든. 점화식 앞항하고 뒷항 사이에 뭐 규칙을 통해서 얘네가 구성 원리를 알려줘. 구성 원리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맞지? 근데 이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100번째 항을 가려면 100번째를 다 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 n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서 100번째로 바로 가고 싶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지. 그래서 항상 일반항 n에 관한 일반항 표현으로 an에 관한 식을
뭐 써가지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 n번째 항을 바로 갈 거라고. 됐지? 그래서 항상 이 수열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알아도. 됐지? 자, 이제 옆 한번 볼게. 기초적인 용어들. 자, 첫 번째 수열이지. 수열은 3, 6, 9, 12처럼 우리는 각각 나열된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거야. 수가 나열된 거. 그리고 이때 하나하나씩 다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된 그 수를 하나의 항이라고 할 거야. 방금도 봤지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규칙 없이 나열된 것도 수열이지만 우리는 주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루는 수열을 하지.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 규칙을 조금 더 꼬아서 내는 경우도 많아. 됐어? 자, 참고해서 보면은 수열 자체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지. 유한수열, 무한수열, 항수, 끝항. 이거는 기초적인 용어야. 자, 보면은 유한수열이래. 첫 번째 유한수열. 맞지? 유한수열. 수열의 개수가 유한개 있는 거. 항이 유한개. 맞지? 항이 유한개. 맞지? 예를 들어서 맞지? 뭐 A1, A2, A3 쭉 가서 A10까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 3, 5 쭉 가가지고 얼마? 19까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1부터 19까지 있는 이 정도의 수열을 우리는 유한수열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제 무한수열은 맞지? 무한이 나열된 거. 맞지? 항이 무수히 많은 거. 무수히 많은 수열은 우리를 뭐 무한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항이 유한계, 항이 무한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뭐 별 말이 없는 이상 그냥 쭉 계속 나열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한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맞지? A1, A2, A3 쭉 가가지고 계속 가는 거. 1, 3, 5 이렇게 쭉 계속 가는 수열. 됐지? 자, 그럼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이제 항수는 우리가 뭐 유한수열에서 맞지? 유한수열에서 끝항까지 가는 항의 개수지. 총 전체 항의 개수야. 유한수열에서 맞지? 에서 뭐 항의 개수, 전체 항의 개수지. 항의 개수. 맞지? 지금 위에서 보면은 딱 10개지. 항의 개수가 총 10개지. 자, 4번 끝항이래. 끝항. 맞지? 끝항은 맨 마지막 항. 맞지? 위에서는 A10이 끝항이잖아. 그래서 유한수열에서는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이지. 마지막 항을 우리는 뭐 끝항이라고 한다고. 뭐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수열의 일반 항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항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A1, A2, A3 쭉 가가지고 AN으로 뭐 아래 첨자를 붙여서 표현하고 A1을 첫 번째 항 맞지? A2를 둘째 항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AN은 n번째 항, n항 그리고 일반 항이라고 표현한다고. 특히 n번째 항을 일반 항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떠한 항이든 이 일반 항 표현만 알고 있으면 100항이든 200항이든 300항이든 바로 갈 수 있어. 맞지? 그리고 A1, A2, A3 쭉 가가지고 이 수열을 단체로 수열을 전체로 우리가 뭐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고 싶으면 괄호의 AN으로 많이 써. 맞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열 대상으로 다루고 싶어. 수열 AN을 다루고 싶어. 그럼 뭐 괄호의 AN을 줘가지고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열 AN은 수열 전체 전체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고. 맞지? 그럼 뭐 수열 AN과 수열 BN이라는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겠지 앞으로. 됐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에서는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하나의 함수에 대한 얘기인 거야.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위에서 쭉 적었던 수열들은 예를 들어서 1, 3, 5, 7, 9로 이렇게 나열되던 수열들은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맞지? 이렇게 쭉 나열되는 수열들이잖아. 그럼 크게 보면 얘는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자연수에서 맞지? 뭐가 돼? AN이라고 하는 뭐 함수에 의해서 1이 뭐가 돼? 1이 얼마? 1로 2가 3으로 3이 맞지? 3이 5로 1, 3, 5, 7, 9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맞지? 그리고 그 1이 뭐 A1, 3이 A2, 5가 A3, 7이 A4, 9가 A5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 얘가 뭐냐면 fn 생각하면 돼. a에 1 넣은 거지. a에 2 넣은 거라고. an이 지금 위에 보면 2n-1이었지. 그래서 하나의 함수값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라서 함수가 되고 따라서 fn은 an 즉 얘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다고.
자, 밑에 얘 보면 2, 4, 7, 11, 16에서 첫째 항은 얼마? 2고 4항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항은 11이래. 맞지? 이렇게 나열된다고. 됐지? 끝.